김혜련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는 밤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 반찬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된장찌개의 표면에는 하얀 기름막이 굳어 있었고 제육볶음은 이미 윤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김치찌개에 넣으려고 썰어둔 파도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화이트 와인 한 병을 꺼냈다. 결혼 기념일에 딸이 선물한 것이었다. 아직 한 번도 따지 않았던 병이었다. 특별한 날에 마시라고 딸 수진이가 말했었다. 하지만 특별한 날은 오지 않았다. 아니, 특별한 날이 있어도 남편은 함께하지 않았다. 코르크를 빼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다. 와인잔에 따르는 투명한 액체를 바라보며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나 혼자 와도 건배할 수 있네. 잔을 들어 허공을 향해 가볍게 기울였다. 목구멍으로 와인이 넘어갈 때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다. 54세. 결혼 28년 차. 남편 최민석은 대형 보험사의 설계사로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었다. 딸 수진이는 2년 전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갔다. 이제 이 35평 아파트에는 그녀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업무적 보고 수준이었고 침대는 같이 쓰지만 각자의 이불 속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언제부턴가 그의 손길도 그녀를 향한 눈빛도 모두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눈 게 언제였던가. 아마 딸의 결혼식 날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인 포옹이었다. 혜련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가정일 텐데 모두 행복할까? 아니면 자신처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저마다의 외로움을 감추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도 늦음. 먼저 자. 항상 똑같은 문장이었다.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을 전달하는 건조한 문자.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조심히 들어와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도 이제는 지겨웠다. 그냥 읽음 표시만 남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혜련은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20대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신혼여행지 제주도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행복한 표정.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모든 것이 빛을 잃기 시작한 게. 아마도 딸이 중학생이 되고 남편이 승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킨십은 의무가 되었으며 서로를 향한 관심은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민석은 밤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들었고 주말에는 골프나 술자리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집안일과 딸 뒷바라지로 하루를 채웠다. 사진첩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저 웃음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때도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사진첩을 덮고 다시 와인을 마셨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5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던가? 젊었을 때는 바빴다.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했다. 바쁘면 외로울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딸도 떠나고 집안일도 금방 끝나고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그 시간을 채울 것이 없었다.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모두 남편 자랑, 자식 자랑뿐이었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대. 우리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어. 며느리가 효녀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우리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와요. 우리 딸은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봐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혜련은 와인잔을 비우고 침대로 향했다. 민석이 돌아오기 전에 자는 것이 편했다. 그와 마주하면 무슨 말을 나눠야 할지 몰랐다. 차라리 자는 척하는 게 나았다. 새벽 2시쯤 민석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옷을 벗고 침대 반대편으로 누웠다. 혜련은 자는 척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일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오후였다. 혜련은 우산을 쓰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요즘 그녀의 유일한 낙은 이곳에서 책을 읽는 것이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고 친구들을 만나도 남편 자랑, 자식 자랑에 지쳐갔다. 차라리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도서관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깨끗하고 쾌적했다. 1층에는 카페가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서가와 열람실이 있었다. 혜련은 주로 2층 문학 서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젊은 시절 읽었던 책들을 다시 찾아 읽거나 새로운 작가의 소설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날도 그녀는 2층 문학 서가 앞에서 한 권의 책을 찾고 있었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젊은 시절 읽었던 책인데 왠지 다시 읽고 싶어졌다. 자유분방한 10대 소녀의 이야기. 그때는 공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읽으면 어떨까? 하지만 책이 보이지 않았다. 서가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해당 책은 찾을 수 없었다. 혜련은 사서에게 물어보려고 카운터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혹시 이 책 찾으시는 거죠?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혜련이 돌아보자 키가 큰 남자가 그녀가 찾던 책을 들고 서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남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인상적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에는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혜련이 놀라서 물었다. 남자가 책을 건네며 말했다. 아까부터 서가를 계속 살펴보시길래요. 제가 방금 이 책을 서가에 꽂으려던 참이었어요. 반납된 책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혜련이 책을 받으려 하자 남자가 책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이런 책 찾는 분 거의 없는데요. 특히 이 나이대 여성분들은 더더욱. 왜요? 사랑 얘기라서요. 요즘은 다 현실적인 책만 읽잖아요. 자기계발서나 경제서적 아니면 건강 관련 책. 혜련은 쓸쓸하게 웃었다. 현실에 지치니까 그런 게 읽히는 거죠. 가끔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해요. 남자도 따라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공감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예의상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나와요. 김혜련이에요.
저도 자주 이쪽으로 와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상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남자의 손이 따뜻해서도 악수가 오래 지속되어서도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줌마가 아니라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관심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눈빛. 그것이 낯설었고 동시에 그리웠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1층 카페에서요. 이 책 이야기도 하고. 진우의 제안에 혜련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와 커피를 마신다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다. 좋아요. 1층 카페는 한산했다. 오후 3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다. 진우가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책 언제 읽으셨어요? 진우가 물었다. 혜련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한 30년 전쯤 대학생 때였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주인공이 저렇게 사는지.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 누군가의 기대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최근에 다시 읽었어요. 예전에는 주인공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솔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다. 진우는 10년 전 이혼했다고 했다.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아들 하나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20년을 일하다 3년 전 명예퇴직을 했고 이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했다. 후회는 안 하세요? 회사 그만둔 거. 혜련이 묻자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돈은 조금 덜 벌지만 시간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부럽네요. 혜련의 말에 진우가 그녀를 바라봤다. 혜련 씨는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혜련은 대답을 망설였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해야 할까? 불행하지는 않다. 남편은 돈을 잘 벌고 딸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집도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하지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였다. 글쎄요. 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진우의 말에 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불행하면 차라리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애매한 상태는 가장 무기력하다. 변화할 이유도 머물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결혼하셨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련이 왼손을 들어 보였다. 결혼 반지가 빛났다. 28년 됐어요. 오래 하셨네요. 오래 한 것과 잘 사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 말이 나온 순간 혜련은 자신이 놀랐다. 처음 보는 남자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진우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 이해하는 표정.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오후 혜련은 2시간 넘게 진우와 대화를 나눴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진우가 물었다. 혜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목요일에 또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혜련은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잠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로 혜련은 이유를 만들어 도서관에 자주 갔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진우가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이내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은 어떤 책 빌리실 건가요? 진우가 카운터에서 웃으며 물었다. 혜련은 책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 오늘은 그냥 사람 보러 왔어요. 혜련의 대답에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구요? 글쎄요, 아마도 책처럼 조용한 사람. 둘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도서관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대화는 책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다. 진우는 좋은 청자였다. 그는 혜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공감하고 이해했다. 혜련은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남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외로움에 대해, 공허함에 대해, 의미 없는 삶에 대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바람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우리 사이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은요? 진우의 질문에 혜련은 쓸쓸하게 웃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 차서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서. 결혼하면 사랑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도요? 지금은 더 없어요. 정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힘이에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시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혜련의 대답에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정도예요. 결혼이라는 게 나를 지우는 일이더라고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없어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결혼 생활할 때 그랬어요. 남편으로, 아빠로, 사위로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없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찾은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해요. 전혀요.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 말이 혜련의 가슴에 와닿았다. 자신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28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 나는 용기가 없어요. 혜련이 중얼거렸다. 진우가 그녀를 바라봤다. 용기는 필요할 때 생겨요. 그리고 혜련 씨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눈빛 보면 알아요. 많이 참아왔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에요. 그 말이 따뜻했다. 혜련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저녁 혜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같이 걷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진우. 그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산책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을 넘자는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28년 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 없는 그녀였다. 남편이 무심했어도 외로웠어도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지금 손끝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54세의 얼굴.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다.
턱선은 예전만 못했고 피부도 탄력을 잃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아름다웠다. 세월이 빼앗지 못한 무언가가 그녀 안에 남아 있었다. 혜련은 코트를 입고 우산을 들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가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진우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검은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조심스럽게 웃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혜련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진우가 그녀에게 우산을 함께 쓰자고 손짓했다.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접고 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도서관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를 비추는 길을 따라. 공원에는 사람이 없었다. 벤치는 젖어 있었지만 진우가 손수건으로 닦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혜련이 말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맞고 싶네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뜨거웠다. 혜련은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손에 힘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우산 밑에서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혜련 씨, 나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당신 결혼했고 나도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자꾸 보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나요. 혜련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나도 그래요. 당신 만날 생각하면 설레요. 54년 살면서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 말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우산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혜련은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다. 진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진우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혜련은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는 그쳤고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다. 진우가 그녀를 차까지 데려다 주었다. 조심히 들어가요. 당신도요. 차 안에 앉아서도 혜련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백미러로 진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혜련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련은 계속 웃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근처 카페에서,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서. 대화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카페로 초대했다. 책과 커피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린 작은 공간이었다. 벽면은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했고 원두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여기 정말 좋네요. 혜련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진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 보금자리예요.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커피를 내렸다.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혜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맛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혜련이 말했다. 특별한 손님이라서요. 진우의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카페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벚꽃까지였다. 이건 벚꽃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혜련이 웃었다. 내가 꽃이라니 너무 늦은 나이에 피었네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가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죠. 혜련 씨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혜련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 진우 씨,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진우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나도요. 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진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혜련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혜련 씨, 나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당신과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남편 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밝네. 혜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나 봐.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민석의 말투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이 혜련의 가슴을 찔렀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래. 그럼 됐네. 민석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다. 혜련은 설거지를 마저 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혜련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28년을 함께한 사람을 배신하고 있는 건가? 휴대폰을 꺼내 진우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지웠다. 이건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웃음,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눈빛. 다음 날 오후 혜련은 도서관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깊어지기 전에. 하지만 저녁 무렵 진우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안 와요? 무슨 일 있어요? 진우 씨.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나갈 수 있어요? 혜련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30분 후에 공원에서 봐요. 공원 벤치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물었다. 왜 연락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만해요. 혜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봐요. 왜요? 나 남편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혜련 씨, 난 당신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련은 눈을 감았다. 나도 당신이 좋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끝내야 해요. 왜요? 당신 행복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당신한테 뭘 해줬어요? 진우의 말에 혜련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28년 동안 외로웠잖아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혜련은 눈물이 났다. 진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진우의 품은 따뜻했다. 혜련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 후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다. 남편 민석이 저녁 식사 중에 입을 열었다. 도서관에서 너랑 있는 남자 나 봤어. 혜련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찡그랑 하는 소리가 고요한 식탁에 울렸다. 뭐? 지난주 목요일. 내가 일찍 퇴근해서 도서관 앞 지나가는데 너 카페에서 남자랑 웃고 있더라. 손도 잡고. 그래서 물어볼게. 민석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화가 난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니었다.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그 사람, 너한테 뭐야? 혜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친구예요. 친구? 그런 눈빛으로 친구 보는 여자 처음 봤는데. 나 바보 아니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너까지 그러지 마. 제발. 나 다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혜련도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진심 어린 표정.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당신은 이미 나를 잃었어요. 뭐? 28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 없어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적도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없어요. 당신에게 나는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었어요. 혜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바란 건 사랑이 아니라 온기였어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나도 힘들었어. 회사 일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난 혼자 버텼어요. 당신한테 기댈 수도 없었으니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혜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혜련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진우와도 남편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다음 날 혜련은 진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을 묻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행복하세요. 문자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진우의 답장을 받으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혜련은 도서관에 마지막으로 갔다. 진우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그녀는 그가 추천해준 책들을 모두 반납하고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책장 사이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어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당신을 모른 척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행복하세요. 나도 행복할게요. 마이너스 혜련. 그리고 그녀는 도서관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련은 생각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 민석이 그녀에게 말했다.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나 변할게. 정말로. 혜련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글쎄요.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볼게. 아니, 꼭 할게.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혜련은 뿌리치지 않았다. 28년의 무게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여름이 왔다. 혜련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수채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를 신청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그녀는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았다. 그녀가 가장 자주 그린 것은 꽃이었다. 벚꽃, 장미, 해바라기. 특히 벚꽃을 많이 그렸다. 벚꽃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강사가 말했다. 혜련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들어서요. 민석도 변화를 계속 유지했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집에 있었다. 혜련과 대화를 나누려 애썼고 가끔은 설거지도 도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혜련에게 제안했다. 같이 영화 볼까? 영화? 응. 오래간만에. 우리 데이트한 지 얼마나 됐어? 2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게. 그래서 가자.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를 봤다. 중년 부부의 재회 이야기였다. 스크린 속 부부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 민석이 말했다. 우리 같네. 뭐가요? 다시 만난 것 같아. 오랜만에 널 보는 것 같아. 혜련은 그를 바라봤다. 민석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제대로.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따뜻했다. 혜련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1년 후. 혜련은 다시 도서관에 갔다. 진우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책을 보러 간 것이었다. 2층 문학 서가를 걷다가 그녀는 낯익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슬픔이여 안녕. 책을 꺼내자 쪽지가 떨어졌다. 진우의 글씨였다. 혜련 씨, 잘 지내시죠? 저는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당신을 만난 그 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이 웃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늦은 사랑은 불타지 않지만 천천히 우리를 데워줍니다. 그 온기를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진우. 혜련은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그녀는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곧 답장이 왔다.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일찍 갈게. 혜련은 미소 지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고 진우를 떠올리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저녁 무렵 민석이 집에 도착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무슨 날도 아닌데. 매일이 특별한 날이면 안 돼? 민석의 말에 혜련은 웃었다. 고마워요. 아니, 내가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책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책 한 권 읽어볼까?
민석의 말에 혜련이 놀랐다. 정말요? 응. 당신이 좋아하는 거면 나도 읽어보고 싶어. 밤이 깊어갔다. 침대에 누워 혜련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뭐 생각해? 민석이 물었다. 내일 생각해요. 내일 뭐 하면 좋을까? 그럼 어디 나갈까? 단풍 구경이라도. 좋아요. 민석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혜련은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진우의 온기가 그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사랑해. 민석이 속삭였다. 혜련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요. 진심이었다. 진우를 향한 마음과는 다른,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사랑. 28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정, 믿음,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 혜련은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행복하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요. 나는 아직 따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할 거예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늦은 봄에 피었던 꽃은 졌지만 그 꽃이 남긴 씨앗은 그녀 안에 남아 있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색깔로,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녀가 여전히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